그의 품에서 향수 냄새와 햇살에 바짝 마른 빨래의 냄새가 섞인 듯한 향이 풍겨왔다. 일단 우리가 사귀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나는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의 아직은이라는 말에 주목했다. 언제나 진실은 뒤에 붙는다. 거짓은 말하기 싫으니 되스러운 척 아무것도 아닌 양 가장해서. 그럼 사귈 생각이었어? 사귈 예정이었어? 정유는 말이 잘 나오지 않는지 눈을 내리깔고는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우재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좋았어요. 걔가 너무 어리니까 고민이 많이 된 거였고 그냥 잘 지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애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앞으로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 막막해서 더 들어보지 않아도 아는 얘기였다. 우재를 걱정하기 시작하니까 그 애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게 됐다는 종류의 흔한 얘기. 나의 마음은 내 것이니까 내가 항상 들여다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늘 세게 얻어맞은 충격 후에나 진짜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걸까? 너무 늦거나 너무 타이밍 좋지 않게 그렇게. 나는 너무 늦지 않았다고 우재는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고 그건 진심이었다. 하지만 정윤의 귀에 그 어떤 낙관적인 말도 제대로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았기에 우리가 의논한 건 우재를 내가 한번 봐야겠다는 계획뿐이었다. 다음 날은 폴의 휴무일이었기에 폴이 조바심으로 기다리던 데이트를 처음 하기로 약속했다. 폴과 만나기 전에 언니의 집에 들러볼까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내가 언니의 집에서 맞닥뜨리게 될 건 우재가 아니라 문전박대밖에 없을 게 분명했기에 바로 그 바람은 접어야만 했다. 문전박대 후에 우재를 볼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언니를 뚫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우재의 자퇴는 기정사실이고 언니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우재를 놓아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니가 우재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겠지만 언제까지나 아들을 감시하며 끼고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며칠 기다리면 우재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 믿었고 그건 바람이라기보다는 현실에 가까웠지만 부모 말을 처음으로 거부해본 우재가 이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였다. 다시 엄마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다른 학교에 들어가게 될지 이제 엄마의 착한 아들이었던 과거로는 결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할지 전화로 우재에 대한 내 얘기를 모두 들은 폴은 후자가 될 거라고 선언하듯 말했다. 결국 그 친구는 알을 깨고 나온 거잖아요. 깨진 알껍질은 다시 붙일 수도 없고 어떻게든 붙인다 해도 깨졌던 티를 감출 수가 없는데 다시 깨지기도 쉬워지잖아요.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폴의 예언 같은 말이 들어맞게 될까? 나는 그럴 수 있기를 바랐다. 한의사가 되는 길이 우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건 분명했으니까. 미용실에 좀 다녀올 걸 하는 후회로 끝이 갈라진 머리카락에 뒤늦게 에센스를 발라본다. 머리카락 끝을 제때 잘라냈다면 머릿결이 더 풍성하거나 생기 넘쳐 보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해리와의 데이트 때는 과해 보일까 걱정이더니 이번에는 그냥 모든 게 다 거슬린다. 폴과의 데이트는 동네에서 하기로 했고 솔직히 지금 내가 근사하게 보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동네 데이트를 제안한 이유 중 하나였다. 어쨌든 동네에서는 잘 차려입지 못해도 낯빛을 조금이라도 밝혀줄 메이크업을 공들여 하지 않아도 핑계가 될 수 있으니까.
폴이 내 제안에 실망한 건 쉽게 눈치챌 수 있었지만 이런 폴 때문에 첫 데이트는 무조건 동네 데이트라야 한다고 고집했다. 남자들이 첫 데이트에 얼마나 큰 부담을 갖고 있는지 그 부담감이 결국은 재앙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도 알았던 탓이었다. 데이트 장소를 정하기 전부터 폴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향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왔다. 폴 딴에는 지나가는 말처럼 가볍게 물었다고 여기는 것 같지만 내가 어떤 답이든 내놓지 않으면 화제가 끝나질 않았으니 그저 의미 없이 흘려보내도 좋은 잡담일 수가 없었다. 만약에 내일 종말이 온다면 꼭 먹고 싶은 3가지 음식은 뭐예요? 같은 질문이 수시로 날아왔는데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는 답에 알았다고 하더니 불과 5분 만에 객관식이 더 편하겠냐면서 10대 개의 메뉴를 보내오는 시기였다. 41살이었던 폴과 나는 더 이상 어리지 않았고 폴에게도 완벽한 데이트란 없다는 걸 알 만큼은 경험이 있는 듯한데 왜 남자들은 완벽한 데이트에 대한 희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걸까? 폴이 계획을 다 세우기 전에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 둘 다 힘들어질 것 같았기에 좀 피곤할 것 같다는 이유를 들어 장소는 우리 동네로 하자고 우겼다. 좀처럼 내 주장을 내세우는 일이 별로 없는 나로서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실망한 어조를 숨기지 못하는 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잘한 일이었다고 믿게 됐다. 대체 얼마나 대단한 인상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기에 이럴까 했던 것이다. 나의 집 주변은 잘 조성된 카페 거리로 유명한 곳이어서 동네 사람들은 물론 인근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라 갈 데가 없을 거라는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았다. 카페나 브런치 전문점이 카페 거리 곳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유난히 고급스럽다기보다는 서로에게 이미 익숙한 커플이나 친구, 가족들이 가볍게 갈 수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어서 나는 특히 그게 좋았다. 폴을 만나러 가는 길,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춰본 내 모습은 여전히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당장 어찌하지 못할 불만은 일찌감치 접어두는 게 마음은 편할 거였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지난번 일도 있고 폴이 내 생각보다 예측이 안 되게 과감한 측면이 있기에 또 나를 놀래키려 기다리고 있으면 어쩌지 걱정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사이를 주의 깊게 살폈다. 예상을 하고 있어서 놀랄 것 같지는 않은데 놀라는 척이라도 해줘야 하는 건가 하는 궁리까지 했지만 엘리베이터 문 밖에 폴은 보이지 않았고 밖으로 나와서도 마찬가지였다. 아직 오지 않은 걸까? 갸우뚱하며 자동문이 열리는 밖으로 한 걸음 내딛던 순간 왁! 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폴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혀 예측을 못하던 상황이라 뒤로 넘어갈 뻔할 만큼 놀란 나를 폴이 큰 소리로 웃으며 잡아 안았다. 그 앞에서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몰라도 그의 품에서는 향수 냄새와 햇살에 바짝 마른 빨래의 냄새가 섞인 듯한 향이 풍겨왔다. 와, 나 너무 놀랐어요. 내가 저번에 배운 게 있죠. 미진님만 나오는 거 일단 확인부터 했다니까요. 이런 것 좀 하지 말아요. 이제 나 집에서 나오면 놀랄 준비부터 하게 될 것 같아. 놀라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바로 안아주면 되지? 폴은 나를 안은 팔에 더 힘을 주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혹시 안을 핑계 만들자고 자꾸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확실히 좋은 핑계긴 하네요. 나는 진짜 놀라는 거 싫다고 투덜거리며 그의 가슴을 밀어내려 손을 얹었다가 멈칫했다. 폴의 얼굴에는 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만 표정과 달리 심장이 거칠게 요동치고 있어서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심장에 귀를 갖다 댔는데
폴의 목소리가 진동과 함께 울리듯 들렸다. 자꾸 그러면 나 심장 튀어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게 걱정이 되면 나랑 떨어지면 되죠. 나는 피식 웃으며 폴의 품에서 빠져나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그와 떨어진 지 불과 1초도 되지 않아서 폴이 다시 후다닥 따라와 내 손을 붙잡았고 그때는 폴이 그랬던 것처럼 이래도 괜찮을까 염려가 될 만큼 내 심장 역시 요란하게 뛰고 있었다. 떨어지는 건 안 돼요. 앞으로는 한순간도. 폴의 품에서 맡은 냄새가 배어버린 듯 코끝에 따뜻한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어른거리는 기분이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누군가의 눈을 들여다보는 일이 이토록 신비한 경험이란 걸 영영 모르고 살 뻔했구나 싶어 뭉클함에 울컥할 찰나 차문 닫히는 소리가 유독 세게 났다. 이어서 울리는 신경질적인 구둣발 소리에 폴과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꽉 깨문 채 우리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는 여자가 보였다. 언니였다. 폴은 언니의 기세가 심상치 않게 느껴졌는지 내 손을 더욱 힘주어 잡고는 나를 가리며 내 앞으로 옮겨섰다. 언니는 우리 앞에 버티고 서서는 기가 차다는 듯 쳇 하는 외마디 소리를 냈다.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어디서 또 지처럼 물색 없이 변변찮은 놈 만나서 뻘짓할 줄 알았지. 폴은 굳게 잡은 내 손을 놓지 않은 채로 언니에게 대꾸했다. 대체 누구신데 그런... 니년이 어떤 놈팽이를 만나서 인생 망칠지 난 궁금하지도 않고. 우재 어딨어? 다짜고짜 찾아와 윽박 지르는 건 언니가 자주 하던 짓이어서 새삼스러울 게 없었지만 말 중간에 우재의 이름이 나오자 놀란 나는 폴의 앞으로 훌쩍 나섰다. 우재가 왜? 우재를 왜 여기서 찾아? 내 목소리에서 걱정을 감지한 언니의 얼굴에 잠시 혼란이 스쳤다. 네가 우재 데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재 여기 온 적 없어. 거짓말. 너 말고 우재를 빼돌릴 사람이 어딨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언니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았는데 폴이 주저없이 언니의 손을 떼어내고 나를 숨기듯 자신의 등 뒤로 잡아 끌었다. 말로 하시죠. 손대지 마시고. 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해졌고 나는 단단히 긴장한 폴의 팔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언니예요. 언니? 친언니요? 네. 친언니가 왜? 친언니의 행동이라 믿기 어려운 거친 행동과 악의가 가득한 말을 들었으니 내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폴의 어리둥절한 표정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네 말 못 믿으니까 얼른 집 문이나 열어. 우재 때문에 눈이 뒤집힌 언니를 이성적으로 이해시키려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다. 원룸 아파트에 나보다 훌쩍 큰 성인 조카를 데리고 있을 리도 조카를 집에 숨겨두고 내가 남자를 만나러 나왔을 리도 없다는 걸 언니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불시에 들이닥쳐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며 일단 우기고 보다가 스스로 조용히 물러나는 일 같은 건 언니에게는 없었다. 내 집을 샅샅이 둘러봐야 언니는 결국 마지못해 포기할 거였고 자신이 틀렸다는 걸 확인해도 사과 따위는 없이 악담만 흘려놓고 유유히 떠날 것이다. 여기서 잠깐 기다릴래요? 집만 보여주고 바로 나올 거예요. 아니요, 싫어요. 같이 가요.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폴은 염려가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고 순식간에 바뀐 시선으로 언니를 응시했다. 진짜 가지가지하네. 폴의 차가운 시선에 움찔한 언니는 센 척하는 게 분명한 말투로 내뱉은 말을 뒤로하고 아파트 안으로 먼저 들어갔다. 폴이 도무지 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는 손을 잡은 폴과 내가 언니와 대치하듯 대각선 방향으로 서게 됐다.
멀쩡하게 지팔자 펴줄 남자를 안 만나겠다는 이유가 이거였어? 어디서 새파란 거 하나 물어서? 폴의 관자놀이에서 힘줄이 불끈 튀어나와 움찔하는 게 보여서 나는 폴의 팔을 잡은 채로 고개를 저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언니는 재빠르게 앞서 걸었고 문 앞에 도착한 후에야 폴은 내 손을 놓아주었다. 언니가 볼 수 없게 몸으로 가린 채 비밀번호를 눌렀고 문이 열린 순간 언니는 문 손잡이를 올린 내 손을 밀쳐내고는 있는 힘을 다해 문을 열어 젖혔다. 비틀거리는 나의 어깨를 폴이 잡아 안았는데 언니가 그나마 신발을 벗고 들어간 게 감사하게 느껴질 만큼 언니의 무례함은 이미 누구도 말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우재가 아니라 그 누구의 존재도 찾을 수 없는 집을 수색하던 언니는 들어갈 때처럼 빠르게 문 앞을 지키고선 우리에게 되돌아왔다. 너 우재 어디 있는지 알지? 얼른 대답 못해? 나는 모른다고 갑갑한 심정을 담아 간신히 말을 뱉으려는데 폴이 끼어들었다. 이제 그만하시죠. 애먼 사람 잡지 말고. 얘랑 만난다고 보호자 행세가 하고 싶나 본데 정신 차려요. 괜히 팔자 사나운 년 만나서 그쪽 팔자도 꼬지 말고. 뭐라 대꾸하려던 폴은 악에 바친 언니의 목소리에 막혀 벌렸던 입을 닫았다.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고 봐. 평생 빌빌대는 꼴이 불쌍해서 그나마 나라도 생각해준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너같이 답 없는 년들은 진짜 봐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돌아도 한참 돌았지. 너희 아주 잘 어울려. 아주 천생연분이야. 그렇게 똑같이 망하면 아주 딱 좋겠다. 어? 언니가 들이닥쳤을 때와 다르지 않게 조금도 기세가 꺾이지 않은 걸음으로 떠나갈 때 내 집 문이 묵직하게 닫히고 잠김음이 그 뒤를 이어서 들렸다. 나는 계속 내게서 눈을 떼지 않는 폴을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었다. 파스타와 샐러드, 루꼴라가 잔뜩 올라간 피자는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나는 제법 식욕이 돋는 사람처럼 파스타를 포크에 묵직하게 둘둘 말아 올렸는데 못 박힌 듯 따갑게 느껴지는 폴의 시선에 선뜻 입으로 가져가지는 못했다. 체해요. 천천히 먹어요. 내 망설임을 눈치챈 폴이 피자 한쪽을 집어 올려 접어서 입에 넣었다. 늦은 점심을 여유있게 즐기려던 계획에 이 브런치 전문점은 걸맞은 곳이었지만 언니가 일으키고 간 폭풍은 우리에게 결코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을 남겼다. 아까 본 게 내가 그동안 겪었던 일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모른 척하고 폴과의 첫 데이트를 보낼 수는 없었기에 나는 파스타가 말려진 포크를 접시에 내려놓고 말했다. 아프지 않게 반창고를 단번에 떼어내는 심정이었지만 힘들었겠어요.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끈해지고 코끝이 메웠다. 먹으면서 얘기해요. 다 들어줄게요. 지금 세상에 미진님 편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게 나니까 무슨 얘기든 해도 괜찮아요. 그럴까? 폴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줄까? 나를 생각해서라고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네가 무슨 잘못을 했겠지. 뭔가 빌미를 줬겠지. 몰아세웠던 내 가족들과는 다를까? 혹시 내가 불쌍해요? 왜일까? 나는 폴의 말이 진심이란 걸 알았으면서도 그동안 내내 불안한 마음으로 궁금해하던 질문을 던졌다. 네, 불쌍해요. 나는 망설임 없는 폴의 대답에 고개를 푹 숙였다. 결국 어떤 답이든 답을 들으면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근데 그거 알아요? 동정보다 관심이 먼저인 거. 무슨 맥락으로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폴은 차분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나는 미진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진님이 불쌍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동정심 때문에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
하다못해 미진님이 여기서 급하게 먹다 체해도 나는 불쌍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갔는데 먹고 싶은 게 없다며 실망해도 미진님이 불쌍할 거고요. 이게 바로 내 동정이에요. 미진님을 너무 좋아해서 실망스럽고 슬프고 힘든 세상의 모든 일이 미진님을 괴롭히는 게 나는 너무 싫어요. 나를 진짜 불쌍하게 여겼어야 할 사람들은 내 가족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나는 내가 받아야 할 동정을 조금도 받지 못했었는데 여기 내 앞에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앉아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됐다. 나중에 이 사람과의 끝이 어떻게 되어도 이 순간의 기억만큼은 꼭 쥐고 있으리라 다짐한 순간이기도 했다. 나는 온통 내게만 관심을 주는 남자를 앞에 두고 접시에 내려놓았던 포크를 집어서 식어버린 파스타를 마침내 입에 넣었다. 힐끔 본 폴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라서 차가운 파스타를 씹어 넘기는 일이 내가 더없이 그를 기쁘게 만드는 일처럼 느껴졌다. 피자도 먹어보라며 폴이 내 접시에 올려준 피자 조각을 집어 들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정윤님? 우재가 사라진 때에 정윤의 연락이라 나는 정윤이 왜 전화를 했을까 생각도 하지 않고 정윤의 이름을 불렀다. 사원님, 지금 어디에요? 지금 좀 와줄 수 있어요?